자, 안녕하세요. 천블리입니다. 자,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을 도출해내는 학문 뭘까요? 바로 경제학인데요. 오늘은 경제학도 김민지님을 모셨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경우 노드 유지를 위해 경제학적인 접근인 게임 이론을 적용시켰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적인 접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민지님 같은 경우는 현재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한은행 금융 플랫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경제학과 블록체인 그리고 민지님이 하고 계신 대한은행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올해 겨울부터 크립토팩터라는 최초의 대학생 연합 블록체인 학회에서 토큰 이코노미 리서치 담당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리서치 경험을 살려서 지금 LG 글로벌 챌린저 24기 대원으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금융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지님, 경제학도시잖아요. 네. 경제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경제학은 인간의 요건은 굉장히 무한한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때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일까를 연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익히면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갖고 있는 고민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서 배운 경제는 이러한 논리를 좀 사고를 확장해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경제학 수업을 몇 개를 들었는데 근데 경제학 수업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항상 혹시 요즘 학생들 비트코인 아나 이러면서 나 이제 크립토나 크립토커런시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민지님은 경제학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블록체인을 접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는 네. 오로지 경제만 하다가 작년 시험 기간 때 모 거래소 어플을 깔게 되면서 이제 네. 코인에 입문하게 됐어요. 처음에 코인을 보고 들어왔는데 알면 알수록 이게 근거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경제학은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는 것을 가장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이기적인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그 사회가 지속되려면 어떤 형태의 도구가 개입이 되어야 할까요? 그 사회 내에서 그 구성원들 자체적으로 그 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는 없을까요? 실은 이게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답을 찾고 싶었던 부분인데 블록체인은 코인이라는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이기적인 혹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이끌어내고 이 개개인의 이기적인 행위가 모여서 그 시스템의 유지라는 사회적으로 이타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특히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 방식이 그렇잖아요. 그 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굴자들에게 뭐 코인을 주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요즘 코인 탈취 사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코인을 탈취해서 얻는 이익들보다 노드 그 해킹을 하기 위해서 노드를 확보하는 비용, 노드를 구축하는 비용이 더 크게 들어서 보안성을 지키는 것은 수학적, 암호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경제학적인 접근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학의 세 분야로 들어갔을 때 게임 이론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 이론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걸 전략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으로 보일지를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보통은 이제 블록체인은 개발 베이스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경제학 베이스에서 블록체인을 접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블록체인이 다 코딩을 해야만 하고 막 개발을 해야만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경제학도잖아요, 제가.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하면 할수록 뭔가 경제학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경제학이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코인을 발행할 때 어느 정도의 캡으로 한 투자자한테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드랍이 갈 것이며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그 코인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며 그 코인의 가격대와 사용처 같은 이러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생태계의 토큰 이코노미를 디자인할 때 경제학적인 분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크립토 이코노미스랑 관련해서 거시적인 분석에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고민해봤던 주제는 코인의 가치평가 방식이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화폐 수량설, 그 피셔의 화폐 수량 방정식에 의거해서
물가를 MV는 PY라는 식에 근거해서 산출하고 이 식의 다른 변수를 조절해서 P나 Y를 겨냥한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식은 통화량이랑 화폐 유통속도, 물가랑 실질 국민 소득으로 이루어진 식인데요.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돈을 많이 찍어서 그게 마구 돌아다니면 물가가 오르거나 총 생산량이 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완벽한 모델은 아니라 여러 변형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코인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암호화폐와 금융공학이라는 교양 수업이 열리는데요. 김영준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게 이런 쪽으로 경제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서 이제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경제학도신 분들이 크립토를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들만 봐도 그런 것 같은데, 민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도 치면서도 블록체인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소중한 자원인 것 같고 이렇게 경제학도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좀 더 건전한 생태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님, 그 지금 하고 계신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LG 글로벌 챌린저 24기 대원으로서 정돈이라는 팀명으로 블록체인 P2P 대한은행 금융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기반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란 주제로 이제 탐방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신용이나 소득 수준을 중시하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소외계층이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금융 소외계층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자산이나 담보할 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러한 금융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은 돈을 빌리려면 제2, 제3 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큰 이자를 내야 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금융의 본질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타 사회 제도들이 그러하듯이 금융 또한 어떠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에만 너무 매몰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가게끔 하는 이것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를 간과한 금융이 이제는 이익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 중심적인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돈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금융 시스템에서 대학생들이라는 주체들이 금융 소외계층으로서 시스템에서 배제가 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 개인과 개인이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 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든지 등의 기타 노력이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학도 김민지님과 함께 블록체인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그리고 잊지 마시고 코사 유튜브 구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